이제 손흥민의 이런 모습도 지겹다. 기껏 한 경기 가지고 손흥민의 기량이 하락했다며 언론에서 떠들어대기 시작하자 아니나 다를까 다음 경기에서 곧바로 골을 꽂아 넣어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든다. 토트넘 팬들은 학습 능력이란 게 없나 보다. 아직도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의심하는가? 레스터 시티전 이후 토트넘 구단 내부에는 침울한 분위기가 팽배했는데요. 승격팀을 상대로 비긴 것도 비긴 것이지만 첫 경기부터 토트넘이 앓고 있었던 모든 문제점들이 튀어나왔고 게다가 6천만 파운드를 들여 데려온 솔랑케는 한 경기 뛰고 부상으로 드러누웠죠. 하지만 토트넘 훈련장의 분위기가 무거웠던 가장 큰 이유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 고작 한 경기만 보고 손흥민 아웃을 외치기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레스터 시티전 손흥민의 불안정한 터치 한 장면만을 보고 축구 전문가가 되어 이미 손흥민 선수의 기량을 전부 파악한 듯이 굴었는데요. 팬들이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건 그 어느 클럽이든 마찬가지이나 한 경기 고꾸라졌다고 구단 최고 레전드를 향해 팀을 떠나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오직 잉글랜드 최고의 냄비 근성을 지닌 토트넘 팬들만이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클럽과 팬들의 정이 떨어질 만한 이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BBC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나는 아직 토트넘의 레전드가 아니며 이곳에서 성공을 거두어 진정한 레전드로 거듭나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 이후 곧바로 그 다음날 모두를 놀라게 하는 엄청난 스피드로 에버튼전에서 골을 터뜨리며 여전히 월클 공격수로서의 그 위대함을 과시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포스텍과 토트넘은 이번 에버튼전 선발 라인업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사르 대신 비수마를 그리고 손흥민을 다시 중앙 스트라이커로 이동시키며 새로운 영입생인 오도베르를 기용했고 여기에 쿨로셉과 존슨도 같이 넣으며 공격수를 4명을 배치시켰죠. 심지어 메디슨 자체도 공격 성향이 짙은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에버튼을 상대로 정말로 극단적인 공격 전술을 들고 나왔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에버튼의 션 디쉬 감독은 특히나 수비 위주로 팀을 운용해 이런 극단적인 공격 축구를 카운터 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데다 에버튼의 스쿼드 또한 나름 중상위권에 속하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포스텍의 과감한 전술 시도에 큰 우려를 표했죠. 하지만 자칫하면 치명타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 도박과도 같은 전술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성실한 움직임으로 최전방에서 팀을 이끌었는데요. 최전방에 공격진을 많이 배치한 만큼 상대를 박스 안에서 눌러버리는 게 중요했죠. 손흥민은 성실한 활동량과 빠른 판단력 그리고 지능적인 전술 움직임으로 에버턴의 수비를 수시로 끌어당기고 밀어넣으며 토트넘의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시작부터 손흥민은 슈팅을 적극적으로 날리며 에버튼의 골문을 위협하는 등 이제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경기를 플레이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죠. 특히나 저번 레스터전을 치르면서 토트넘 공격진들에게는 패스를 양보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타적인 플레이에 집착을 멈추기 시작하자 토트넘의 경기력은 훨씬 더 나아졌죠. 손흥민 선수가 활개치는 만큼 에버튼 수비가 한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는 더 편안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3분에 터진 선제골은 바로 그 손흥민의 반대 측면에서 나온 공격 전개였는데요. 존슨과 쿨로셉이 원투 패스를 주고 받으며 박스 안을 치고 들어갔고 쿨로셉은 뒤에서 달려들어오는 비수마를 향해 패스를 건넸습니다. 비수마는 엄청난 강슛을 때려 넣으며 징계 복귀 첫 경기 만에 선제골을 신고했죠. 선제골이 터지자 토트넘 공격에는 더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캡틴 손흥민의 차례였죠. 이번 경기 손흥민의 성실한 압박이 포스텍 감독의 극단적인 공격 전술을 완성시켰다고 평가받는데 남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많이 뛰려 하는 그 위닝 멘탈리티가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25분 픽포드는 백패스를 받아 너무나도 편안하게 공을 돌려놓았는데요.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킥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는 한참 뒤에서 달려오던 손흥민 선수가 아직까지도 그 스피드를 유지하며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었음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말도 안 되는 집중력과 끈기로 픽포드에게 달려들며 킥을 시도하기 전에 공을 가로채버렸고 눈앞에 텅 빈 골문이 활짝 열린 손흥민 선수는 가볍게 공을 밀어넣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터뜨렸던 원더골에 비해서는 평범한 골장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골이야말로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위대함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었죠. 선발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고 경기 수도 가장 많이 소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내 수도 없이 스프린트를 끊으며 공을 향해 질주하는 손흥민의 집념은 토트넘 동료 선수들마저 감화시킬 정도였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의 공세에 에버튼은 이미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후반전 시작도 전에 이미 의지가 꺾여버렸고 토트넘 선수들은 의욕을 잃어버린 에버튼을 상대로 신나게 골폭격을 시작했습니다. 70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로메로가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프리미어 리그에서 세트피스 효율이 가장 떨어진다고 평가받던 토트넘이었기에 이 코너킥 골은 정말 의미가 깊었는데요. 하지만 이 골의 중요성마저 손흥민의 멀티골에 비할 바는 아니었죠. 76분 반더벤의 환상적인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에서 공을 밀고 나가며 경기장 전체를 가로질러 달려가는 엄청난 드리블을 선보였는데요. 옆에서 뛰어가는 손흥민을 향해 적절한 타이밍에 패스를 건넸고 손흥민 선수는 왼발로 처리하며 토트넘 네 번째 골이자 자신의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런던 지역지 풋볼 런던은 에버튼전이 끝난 후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9점을 부여하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특히나 뛰어난 실력도 실력이지만 주장으로서 베테랑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성실한 모습이 토트넘 팬들의 가슴을 울렸다고 적었죠. 불과 전경기만 해도 불성실하고 에이징 커브가 왔다며 비난받던 손흥민이 말도 안 되는 스피드로 달려가 픽포드의 공을 가로채 골을 터뜨린 것은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독서를 자주 하는 스카이 스포츠의 게리 네빌은 손흥민의 이 골이 고작 첫 경기로 호들갑을 떨던 토트넘 팬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토트넘 팬들은 자기 자신의 선수마저 믿지 못한다. 재미있게도 손흥민을 상대해온 모든 클럽의 팬들은 그 선수의 위대함과 실력을 인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손흥민 선수의 기량을 가장 의심하는 집단이 바로 토트넘 팬들이다. 한 경기라도 골을 기록하지 못하면 냄비처럼 여론이 들끓는다. 나는 손흥민의 방출설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자 토트넘의 다음 경기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훤히 예상이 되었다. 손흥민은 항상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선수이고 보란듯이 골을 기록해 자신을 비판하는 인물들의 입을 다물게 할 것이란 걸 말이다. 그러나 아마 토트넘 팬들은 또 몇 경기가 지나면 또 다시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정말 잉글랜드에서 가장 부끄러운 팬들이다. 시즌이 종료되었을 때 결국 항상 웃는 것은 손흥민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수찬 비판 속에서도 손흥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있던 축구 팬들은 오늘 경기로 인해 그 많던 손흥민 안티팬들이 쥐구멍으로 숨어들어간 것을 기뻐하고 있죠. 이들은 보통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으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토트넘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손흥민의 방출을 주장하는 여론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손흥민이 멀티골을 터뜨리자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손흥민을 추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향한 비난의 여론이 사그라든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걱정되는 것은 손흥민이 또 잠깐 부진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들은 또 다시 돌변의 손흥민 선수를 희생양으로 삼으리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토트넘 현지 팬들의 이냄비 근성을 국내 축구 팬들은 역겹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었고 포체티노 시절부터 콘테, 무리뉴 그리고 현재 포스텍 감독에 이르기까지 매 시즌마다 손흥민을 의심하며 그 능력과 기량을 의심해왔으니 손바닥 뒤집듯이 손흥민 선수를 향한 태도를 바꿔대는 토트넘 팬들의 행동은 꼴사나울 만도 합니다. 그렇기에 일부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향해 토트넘을 떠나 이적을 시도하라며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미 이번 시즌까지는 토트넘과 손흥민의 동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에버튼을 상대로는 완승을 거두었지만 토트넘의 진짜 전력을 시험해 볼 만한 상대는 아직도 남아있죠. 그리고 그 다음 경기인 뉴캐슬은 그러한 상대로서는 손색이 없는 팀입니다. 특히나 저번 시즌 뉴캐슬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겪은 만큼 다음 경기에서 복수에 성공한다면 이번 시즌 굉장히 상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죠. 뉴캐슬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연속골을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